2006년 6월 4일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지역은 평온한 일요일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주말의 느긋함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근처 놀이터와 PC방을 오가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평범한 날 중학교 2학년생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된다.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의 남학생 2명이었다. 이들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평소에도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가족과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두 학생 모두 성격이 활달하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아니었다.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가정에 큰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었으며 장기 가출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었다. 6월 4일 일요일 두 학생은 오후 1시 30분경 함께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집 근처의 소규모 PC방이었다. 평소 주말처럼 잠시 게임을 하다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였고 둘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소지한 현금도 많지 않았다. 해당 PC방은 자주 가던 곳이었고 특별히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후 3시를 넘긴 시점부터 두 사람의 행적은 완전히 끊긴다. 두 학생은 PC방에도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로는 누구도 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오후 6시가 지나면서 가족들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9시경 각각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초동 수사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당시 경찰은 중학생의 실종을 통상적인 가출로 판단했고 범죄 가능성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 당시 한국 경찰의 실종 수사 프로토콜이 미비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일단 가출로 분류되면 수사 자원은 제한적으로 투입됐고 실질적인 수색도 며칠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실종 직후 가족들은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친구들과 학교, 근처 상점, 놀이터, 공원, 폐건물, 공사장 등을 수색하며 혹시 모를 단서라도 찾기 위해 애를 썼다. 경찰은 CCTV 확인을 시작했지만 당시는 지금처럼 CCTV가 촘촘히 설치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주요 도로변 상점 몇 곳의 CCTV에 두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잠깐 포착됐지만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결정적인 단서로 연결되지 못했다. 또한 두 사람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았다. 현금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수단도 없으며 사전 계획이나 외부의 도움 정황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학생 둘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점에서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의견이 점차 확산됐다. 경찰은 일주일 후부터 실종 전후의 동선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지역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실시했다. 일부 주민은 6월 4일 오후 2시경 인근 공원 근처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이것이 두 학생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색 범위는 대구 북구 칠곡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야산, 하천, 폐건물, 하수구, 버려진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물증도 소지품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견도 투입되었지만 냄새 추적이 불가능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식 자료가 나올 수 없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납치, 유괴, 인신매매 사고, 자살 등 다양한 가설이 검토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유력한 방향으로 좁혀지지 못했다. 특히 납치 및 유괴의 경우 요구 조건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돈이나 복수 목적의 범죄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였다. 이후 몇 개월간 간헐적으로 제보가 들어왔다. 타 지역에서 두 학생과 닮은 아이를 봤다는 제보, 누군가 중학생을 감금했다는 루머. 심지어 인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이 중 단 하나도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가 바뀌고
사건은 장기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사건 번호를 재분류했고 2009년부터는 해당 사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장기 미제 전담반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유력한 용의자도 정황 증거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수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실종일마다 전단지를 다시 제작해 배포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종 사실을 계속 알렸다. 실종자 부모 중 한 명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며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대형 사건들에 가려졌고 언론이 실종자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던 시대적 배경도 영향을 줬다. 방송사에서 한 번 정도 지역 사건으로 다룬 적은 있었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나갔다.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충격적인 이유는 2명의 중학생이 아무런 단서 없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 어떤 흔적도 의심스러운 인물도 물증도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실종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다. 더욱이 이들이 사라진 장소가 인적 드문 외진 곳이 아니라 대구 시내에서 가까운 주거 지역이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장기 미제 사건이 되면서 이 실종 사건은 점차 기록 속에만 남게 되었고 현재는 일부 실종자 전문 수사관이나 과거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며 살아있는 생존 가능성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다. 2020년대 들어 한국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강화하고 과거 미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수사 대상으로 본격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2 학생은 실종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DNA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이다. 만약 어떤 작은 단서라도 발견된다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006년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실종 사건은 그렇게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단지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나간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 현실은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또 하나의 비극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서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